공포에 관한 자기 분석표. 다음은 진정한 자기와 직면하고 싶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질문들이다. 질문은 소리를 내어 읽고 대답은 분명히 하기 바란다.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음으로써 자기가 정직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분이 나쁘다고 호소하는 일이 자주 있는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하찮은 것이라도 남의 결점이 눈에 잘 띄는가? 일할 때 실수가 잦은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당신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은가? 남과 만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장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나 장래 희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는가? 일하는 게 싫어진 적은 없는가? 어떤 때 싫어지는가?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어떤 경우인가? 라이벌에게 질투를 느낄 때가 있는가? 성공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패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그중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넘치는가? 아니면 없어지는가? 실패 경험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친 일은 없는가? 어떤 일인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진 적이 있는가?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일부러 파괴적 사고를 허용하는 일이 있는가? 외견상으로 부주의한 점이 있는가? 무엇인가? 스스로를 바쁘게 해서 고민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는가?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신을 우유부단한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지금 고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술, 담배, 수면제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당신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명확한 최종 목표가 있는가? 6가지 공포 중 어느 것을 두려워하는가? 남에게서 파괴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암시의 힘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물질적인 재산과 사고를 컨트롤하는 능력 중 어느 쪽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남의 의견에 잘 따르는 편인가? 당신의 지식 저장고에는 가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는가? 불행에 맞설 용기가 있는가? 혹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실패나 결점을 냉정하고 끈기 있게 분석할 수 있는가? 당신의 약점 3가지를 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남의 동정을 구하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이 있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신이 주변이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당신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처럼 파는 일이 많지는 않은가? 항상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일에 신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공포를 이겨낼 정신력을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종교는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남의 괴로움도 맡아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들은 당신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가까운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 일은 없는가? 친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당신의 발목을 붙잡은 일은 없는가? 유익한 사람과 유해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당신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타인에게 적절한 충고나 조언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의 최고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즐거움을 희생할 각오는 있는가? 또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용하는가? 당신은 마음이 자주 변하는 편인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무슨 일이든 끝까지 관철하는가? 당신은 직위나 학력, 근무처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이는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질문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 지금까지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매주마다 한 번씩 진지하게 이 질문을 읽고 대답하기 바란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하면 이 질문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체험으로 알 것이다. 질문 중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제3자는 반드시 당신에게 대해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사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단 한 가지를 빼고는 세상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지배된다. 그 한 가지란 인간의 사고다. 인류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이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다. 사고 중에는 예지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예지 능력이라는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자기 마음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떤 것도 조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비록 재산이 없더라도 무엇 하나 걱정할 것이 없다. 진실로 가치 있는 재산은 당신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마음의 재산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용 방법을 조절하기 위해 당신에게는 의지의 힘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법률에 따라 파괴적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파괴적 영향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파괴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인간의 소리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 수 없다고 토머스 에디슨을 설득하려 했다. 그때 그들이 들고 나온 근거는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기계를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믿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파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FW 올워스를 향해 10% 균일가 정점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는 신념과 이론의 근거를 둔 명확한 계획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10억 달러 이상의 부를 이룩했다.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디트로이트 대로에서 시운전하려고 했을 때 지식인들은 그를 비웃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실용화될 리 없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돈을 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포드는 이 자동차는 가까운 장래에 지구 전체를 메울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현실은 포드의 말처럼 되었다. 부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다. 헨리 포드와 상식인들과의 차이는 포드에게는 마음을 조정하는 의지의 힘이 있는데 반해 그들에게는 무엇이나 비판하려고 하는 불만만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의지의 힘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지의 힘을 써서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훈련과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마음을 지배하느냐,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자기 훈련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목표를 향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의 전개를 분석해 보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목표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려면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갖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핑계를 댄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행복해질 수도 없으며
부를 이루지도 못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과 직면하는 용기만 있으면 자신의 결점을 알고 개선하여 성공할 수 있다. 또 과거의 실패 중에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기 약점만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에 비해 자기를 분석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거나 핑계거리만 생각한다면 누구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없다. 자기의 실패를 변명하려는 것은 인생을 농락하는 것이다. 이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을 단념했는지 모를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고집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핑계에 스스로를 묻고 만다. 핑계를 변호하려고 또 다른 핑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핑계를 만드는 습성은 여간에서는 극복하기 어렵다. 플라톤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가치 있는 승리는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다. 자기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다. 다른 철학자도 내가 남에게서 발견한 가장 추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했을 때만큼 놀라운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신비한 일이었다라고 말한 엘버트 하버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인간은 왜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핑계를 대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가? 그런 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핑계를 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생이란 체스 게임과 같다. 당신의 상대는 시간이다.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으면 상대는 그 사이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 버린다. 당신이 싸우는 상대는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다. 당신은 예전에 핑계를 댄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인생의 성공 철학을 숙지한 이상 이제 핑계는 필요 없다. 우리는 무엇을 익혔는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알차게 들어있다.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숙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마스터한 인생의 성공 철학으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여 확신을 더해야 한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납시다. 그의 말을 빌리자. 인연이 있으면 이 책에서 다시 만납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손에 만져지는 부, 특히 돈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돈 때문에 행복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 더불어 마음의 평화도 가질 수 있다. 성공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실패에 변명은 필요 없다. 우리의 핑계는 결국 우리를 묶어버릴 따름이다. 인생의 성공 철학을 숙지한 지금은 모든 핑계가 사라졌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첫 번째 시리즈는 이번 회차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책으로 다시 만나요.